이용식은 1952년 4월 1일 북한 황해도의 작은 마을인 을률에서 태어났으며 전쟁이 고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려운 시기에 자랐습니다. 운율은 해안을 따라 논이 펼쳐져 있는 곳이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소금기 어린 냄새와 삶의 고단함을 실어 나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용식인의 가족은 초가지붕집에 살고 있는데 그곳의 벽 틈으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가 매일 밤 귀에 익숙합니다. 용식이 가난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낀 무력감에서 왔습니다. 용식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분열된 국가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 꿈은 밤하늘에 떠 있는 희미한 별처럼 먼 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식의 슬픔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느낌, 자신의 노력은 항상 상황에 의해 제한된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 슬픔은 용식이 20살의 나이에 혹독한 겨울에 막내 동생 민호를 잃었을 때 가장 깊어진다. 밝은 눈을 가진 민호는 온 가족의 희망이며 종종 용식이 옆에 앉아 학교에서 빌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고 가족은 약을 살 돈이 없게 되고 민호는 용식의 품에 안겨 죽는다. 그의 약한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용식은 동생을 꼭 껴안았고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희미한 석유등잔 옆에 앉아있던 용식은 마치 자신의 마음의 일부가 민호와 함께 죽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여동생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 슬픔은 상실감뿐만 아니라 무력감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꿈이 의미가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겨울마다 용식은 차가운 바람 속에 있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도 꿈을 계속 살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용식의 경력은 도전과 성공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빛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만든 실패도 겪었습니다. 용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울률에 남아 농사를 짓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옷 몇 벌이 들어있는 캔버스 가방과 첫 수업 내용이 담긴 공책을 들고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수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지방에서 온 용식은 종종 부유한 가정 출신의 반 친구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창고에서 짐꾼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긴 밤을 공부하다 보니 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수업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좌절은 용식이 25세의 나이에 평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 자리를 거절당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고 수십 개의 강의 샘플을 작성하고 거울 앞에서 가르치는 연습을 했지만 채용위원회는 그가 경험이 부족하고 추천할 만한 인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거절은 무거운 타격과도 같았고 용식은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가 흙바닥에 앉아 울었다. 그는 실패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공부와 잠 못 이룬 밤이 모두 의미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루지 못한 꿈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운율로 돌아가 아버지가 선택한 삶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용식은 실패를 자신의 정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율로 돌아가서 교사와 시설이 부족한 지역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골판지로 지붕을 덮은 교실과 금이 간 칠판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용식은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일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강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종종 나무와 오래된 종이로 직접 교수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그의 헌신과 그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그의 옛 학생이었던 수진이라는 소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운율로 돌아와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말에 용식이는 수업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무리 작더라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식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0년대 북한이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의 학교는 자금 부족으로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용식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장 일을 추가로 해야 했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용식은 총명한 학생인 광호가 학교를 그만두고 탄광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소년을 껴안고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강에 혼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불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무료 수업을 열어 연필과 오래된 종이만 있어도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용식은 50세의 운율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그의 경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는 이 직책을 이용해 시설을 개선하고 자신이 빌린 책과 기부한 책을 모아 작은 도서관을 짓고 교사들이 가르칠 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자원의 제약과 지방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용식은 항상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며 보고서를 쓰고 보조금을 신청했고 때로는 먹는 것도 잊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용식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졸업생 한 명 한 명, 교훈을 이해했을 때 빛나는 눈 한 명 한 명은 모두 승리입니다. 이용식이 늘 갈망하던 가장 큰 성취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춘 젊은 세대를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수학과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창의적 사고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현대 학교를 운율에 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밝은 교실, 잘 갖춰진 도서관,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초를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역 단체로부터 책과 건축 자재를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진전은 느렸지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의 광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용식 씨는 특히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집에서 모임을 열어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 중 하나는 그만두고 싶어 했던 젊은 교사가 그의 끈기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말은 용식이 신문 지면이 아닌 그가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산을 남겼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이용식의 인생에서 심오하면서도 도전적인 장이다. 그는 27살 때 운율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아내 김혜숙을 만났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혜숙은 용식의 진지하면서도 온화한 태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용식은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에 직면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맞서는 모습, 그리고 들판에 핀 꽃처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1년 후에 이웃들이 쌀과 야채를 가져와 함께 축하하는 간소한 예식을 치르며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0년대의 어려운 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용식 씨의 일이 중단되면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해숙은 용식을 깊이 사랑하지만 용식이 학생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지치기도 한다. 어느 날 그녀는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식은 말을 잃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의도치 않게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사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슬픔에서 울은 것이 아니라 해숙을 홀로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폭풍을 겪은 오래된 나무처럼 더 깊어졌습니다. 용식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해숙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수년간 노력하며 희망을 품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용식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슬픔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상실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가끔 다른 가족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이용식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운율의 작은 집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래된 책장과 학생들이 직접 그린 몇 장의 그림이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다. 교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과 나중에 교장으로 일,